안녕하세요. 화야돔입니다. 오늘은 태풍이 올라와서 꽤 좀 조용합니다. 출근도 좀 늦게 했어요. 집에 이제 집사람이 몸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아들이 조금씩 걷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또 아침에 시간도 보내고 밥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이게 좀 시간을 애기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좀 기분 좋게 좀 늦지막하게 이게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왠지 이렇게 태풍이 불고 하니까 손님이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오늘도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이틀 전에는 이제 밑밥으로 포인트 구성하는 방법을 제가 짧게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찌를 앞에 제가 쓰고 있는 찌를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렇게 찌가 이렇게 많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찌가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짧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우선 이제 그 감손돔 찌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잘 만듭니다. 일본을 뛰어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일본이란 나라는 좀 뱅에돔 그 낚시를 좀 중점으로 하는 그런 나라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감손돔 원래는 감손돔 낚시를 돔 낚시 중에서 주 종목이라고 했었어요. 예전에는 거의 한 동호인들도 한 80% 이상이 거의 감손돔 시즌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이제 또 감손돔 낚시를 항상 즐겨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과 한 10년 전부터 좀 이렇게 많이 활성화가 됐죠. 뱅에돔 낚시가. 그렇게 하면서 좀 이제 그 퍼센티지가 반반씩 이루어지고 있지만 감손돔 낚시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원래 감손돔이 좀 대물이 잘 나오는 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40cm부터 해가지고 뭐 50cm 후반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제 빅 사이즈의 그 돔을 좀 이렇게 우리가 가느다란 그런 낚싯대로 해가지고 그 손맛을 좀 이렇게 당차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감손돔 낚시가 인기가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참돔 낚시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둔탁한 채비로 이렇게 하거든요. 좀 낚싯대도 굵고 원줄도 굵고 그에 반면에 감손돔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은 뭐 0.6호대, 뭐 1호대, 보통 1호대를 많이 쓰죠. 이런 대 가지고도 50cm 이런 감손돔을 낚는 걸 보면 그 손맛은 가히 장난이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좀 매력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큰 돔을 낚을 수 있다는 거는 매력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뱅에돔도 대물이 많지만 좀 약간 먼 바다를 나가야 40cm 이상급을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거의 주 사이즈가 30cm에서 뭐 한 30, 한 6, 7, 8 뭐 이렇게 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보기도 쉽지가 않죠. 내만권에서는 그러니까 한 35cm 이상 보기에는 쉽지가 않다고 보면 되죠. 근데 감손돔은 좀 이렇게 우리가 시즌만 잘 우리가 이렇게 추스리다 보면은 40cm에서 50cm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또 낚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동철 감손돔, 그러니까 초가을 때 낚시를 초동철 감손돔 시즌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12월 달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감손돔 시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40cm, 그러니까 35cm부터 해가지고 40cm 후반까지 주 5종으로 타켓을 해서 낚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한 2월달 넘어가면서 2월달에서 이제 산란철까지, 그러니까 5월 한 중순까지가 산란철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5월달까지 이렇게 산란철이라고 합니다. 그때를 이제 대물 감손돔 시즌이라고 해요. 영등철부터 해서 5월달까지, 그러니까 한 2월달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되죠. 본격적인 영등철은 뭐 2월, 3월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제 그때는 한 마리 큰 대물 사이즈를 이제 보러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는 뭐 정말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 나 한 마리 보러 가겠다, 꽝을 쳐도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가지만 대부분 좀
휴식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많이 쉬세요. 너무 춥고 힘들고 그래서 많이 쉽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 큰 대물을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때 많이 낚시를 다니신다고 보면 되죠. 이제 우리가 초동철하고 본격적인 시즌하고, 그러니까 초동철 간선돔, 본 시즌 간선돔, 그리고 이제 대물 간선돔 시즌, 이제 뭐 영등철, 산란철이라고 하죠. 채비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일단 제가 그 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어떨 때 이런 찌를 쓰고 어떨 땐 이런 찌를 쓴다라는 거를 제가 짧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찌를 좀 준비하고 카메라를 다시 돌릴게요. 자, 찌 세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성이 없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일단은 그 찌 생김새가 많이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일단 이제 그 우리가 평균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찌들이 이렇게 생긴 찌들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찌입니다. 카메라엔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찌들이 가장 그 우리가 낚시를 첫 캐스팅을 할 때 이 포인트를 우리 탐색을 하고 싶고 또 이렇게 우리가 운용을 좀 자연스럽게 하고 싶을 때는 이제 이런 가장 방금 이런 찌를 제일 많이 쓰죠. 그다음 또 거의 비슷한 타입인데 이렇게 이런 찌들이 가장 기본적인 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비슷한 타입이지만 좀 멀리 칠 수 있는 타입이에요. 좀 길쭉하게 생기면서 비슷하게 생겼지만 좀 길고 상부에 도료가 좀 많이 칠해져 있죠. 그래서 이런 타입의 찌들이 보면 좀 원투 멀리 노릴 수 있게 설계를 해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방금 보여드렸던 이 세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찌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류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빨리 흐르는 것도 아니고 조류가 아예 가지도 않는 그런 형태가 아닌 딱 중간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한 미터당 한 미터당 한 3초, 뭐 2초, 3초 정도 이렇게 흘러가 줄 때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 줄 때 제일 많이 쓰는 찌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런 찌들을 우리가 조류가 좀 강하게 가고 바람이 많이 불고 너울이 좀 칠 때는 약간 이게 흔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좀 자연스럽게 노리고 싶을 때 이런 찌를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로 환경이 좀 좋지 않고 우리가 조류가 조금 빨리 갈 때 우리가 뒷줄을 풀어주면서 클림 낚시를 주로 할 때는 이런 찌를 제일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 감성돔 낚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스타일이. 상부가 상당히 넓고 아래가 약간 부드럽게 좁아지는 부분이죠. 이런 체인 거부터 우리가 큰 배처럼 형태가 생겼습니다. 큰 배처럼. 그렇죠. 근데 이런 이제 찌들은 우리가 줄을 흘리면서 찌를 흘리면서 사용할 때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생긴 것 자체가 안정성 있게 생겼잖아요. 이 찌가 그 큰 장점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큰 배처럼 본을 따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자연스럽게 멋지게 이게 타고 노를 이렇게 탁탁탁 타면서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찌의 큰 장점은 그런 안정성, 이제 까부는 게 없죠. 찌가 노을이 치고 이렇게도 크게 까부는 게 없고, 그리고 시인성이 상당히 좋아요. 이 상부가 보면 도료가 상당히 넓죠. 보시면 상당히 넓죠. 그냥 멀리 흘려도 상당히 잘 보이고 일단 조류도 어느 정도 잘 타는 그런 타입입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반대적인 그 환경에서 우리가 조류가 그냥 아주 천천히 흘러가고 근거리에 노릴 때는 이 찌는 생긴 것 자체가 좀 둔하게 생겼죠. 그렇지만 멀리서 무는 감성돔들은 시원하게 가져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큰 이제 이 둔하든 안 둔하든 부피에 큰 이렇게 생각을 크게 하지는 않습니다. 멀리 흘리는 그런 찌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찌, 동글동글하게 생겼죠. 찌가 둥근 원형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런 찌들은 이제 어떨 때 주로 쓰냐면은 이렇게 조류가 복잡할 때 있죠.
조류가 막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막 진짜 한 20분에 한 번씩 조류가 막 급변할 때가 있어요. 또 와류도 막 치고 그럴 때는 이른찌가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류가 이렇게 엉망으로 막 흐를 때 이게 쉽게 조류를 타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조류를 쉽게 이렇게 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줄이 중간에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탁탁탁 네가 좀 자연스럽게 네가 저항 없이 잘 이렇게 움직여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조류가 급변하고 복잡할 때 이른찌를 많이 쓰고 이 도토리처럼 생긴 이 찌도 마찬가지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이죠. 그렇게 조류가 좀 복잡하고 이게 너울이 복잡하고 칠 때 그렇게 할 때 좀 이른찌를 쓴다. 그리고 이 찌는 저는 좀 이렇게 무식한 찌를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찌가 상당히 큽니다. 이 찌 비교 한번 해보세요. 엄청나게 그 차이가 나죠. 이런 찌는 주로 이제 본류 낚시할 때 주로 많이 씁니다. 본류 그리고 장타 치고 본류 낚시하고 이렇게 할 때 특히 저는 이런 찌를 어디다 많이 쓰냐면은 그 거제 여차라든지 다대 그리고 이제 물살 센 추자도라든지 뭐 이런 진짜 물살이 세게 받치는 포인트에 내리게 되면 이런 찌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찌가 어떻게 많이 쓰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선장님께서 어제는 한 4, 50m 이상에서 감성돔이 물었다. 좀 멀리서 물더라. 한 두세 마리 나왔는데 그렇게 한번 공략해 보라고 하면 처음에는 이제 탐색한다고 이런 좀 슬림한 찌 가지고 근거리를 이렇게 노리지만 나중에 근거리에 좀 비전이 없다고 하면 이제 선장님 말씀을 좀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큰 빅사이즈의 찌를 꺼내서 좀 이렇게 멀리 공략을 할 때 이런 찌를 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찌들이 뭐 한 4호, 5호, 6호까지 이제 이렇게 꼭 있지만 아니더라도 이런 찌들이 나와요. 그럴 때는 또 제가 거제 여차에서 현지인 분이 55cm 감성돔을 낚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갯바에서 봤었는데 수심이 10m밖에 안 나오는데 수심을 한 25m를 주더라고요. 물살이 엄청나게 셌었어요. 그리고 이제 갯바의 근거리에서 많이 물더라 이렇게 하면서 낚시를 옆에 하는 걸 내가 그 밥을 먹으면서 지켜보면서 그 좀 신기하게 그 상에서 감성돔이 대물 감성돔이 이제 물어주는 거예요. 이제 그 현지인 분께. 그래서 나중에 채비도 물어보고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좀 이쪽에서 낚시를 하려면 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배우고 싶어서 이제 낚시하는 걸 보니까 한 이제 6호찌, 5호찌 정도 되는 찌를 달아서 한 25m 수심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11m밖에 안 나와요. 근데 발밑을 노리시는데 물살이 너무 세니까 25m까지 이게 줄이 쫙 펴지면서 정렬이 어느 정도 되면 그때부터 뒷줄을 그냥 잡아요. 그럼 다시 수심이 뒷줄이 그러니까 수심이 다시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올라오잖아요. 뒷줄을 잡고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감성돔이 더석하고 문다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뒷줄을 잡게 되면 밑에 미끼가 그 나팔 거리면서 이렇게 막 움직여줄 거 아닙니까, 루어 낚시처럼. 그때 원줄에서 툭툭 친다더라고요. 그게 이제 감성돔 밑질인 거예요. 좀 신세계죠,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이런 무식한 찌 있잖아요, 큰 거. 이런 찌를 달아가지고 그 뽕돌을 수중찌를 안 달고 뽕돌을 막 한 4비, 5비 되는 걸 여러 개 달더라고요. 밑에다가 목줄에다가 여러 개 쭉 달아가지고 최대한 안정성 있게 이렇게 채비를 해서 낚시를 하시던데 저에게는 좀 신세계죠. 그래서 이제 이런 찌들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다양한 찌를 그러니까 똑같은 찌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찌를 생기게 다른 이런 찌들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낚시하면서 공략을 할 수 있다. 어떤 환경에도 쉽게 공략을 할 수 있고 또 편안하게 낚시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선장님께서 우리가 이제 배를 내려주면서 한 4, 50m, 50m, 60m에서 문미대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이렇게 작은 찌 가지고는 공략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멀리 친다는 거는 좀 이렇게 뭐 치는 분은 치겠죠. 멀리 던지는 분은 던지겠지만 잘 보이지도 않고 또 정확하게 캐스팅이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큰 찌도 가끔씩은 필요하다. 또 작은 찌도 필요하고 또 조류를 잘 타는 그런 형태의 찌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 정도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감손돔 찌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산란철 때와 또 초동철 감손돔 낚시는 우리가 주로 많이 유행하고 있는 채비가 있어요. 이제 전유동, 반유동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찌들을 많이 씁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죠. 요런 찌입니다. 이 찌 이름은 피스마스터 1, 2. 이런 찌는 피스마스터 감도가 되어 있죠. 기본적이게 이제 빗질을 주로 많이 씁니다. 산란철 때도 G5 또는 빗질을 많이 써요. 이제 일반 우리가 빗질을 많이 쓰는 이유가 빗질 정도면 수심 한 10m에서 15m까지는 조류가 그렇게 심하게 흘러가지만 않으면 충분히 우리가 목줄 길이부터 해서 우리가 뽕돌을 달아가지고 충분히 수심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전유동 낚시를 가장 즐겁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가을철에는 이제 수심도 수심이지만 우리가 수온이 어느 정도 높은 상태라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는 수심이 이제 예를 들어 8m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전유동 낚시를 가장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감손돔도 가을철에는 완전 바닥에서 탁 엎드려서 물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떠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한 6m, 5m권에서 감손돔이 문다고 하면은 우리가 반유동보다는 전유동이 또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유동을 기본적으로 채비를 하면서 하면 운이 좋게 또 무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반유동도 노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반유동도 노리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이런 찌 같은 경우는 면사매듭, 그러니까 피스마스터 1, 2 같은 경우는 그 반유동 전용 구슬이 있습니다. 구슬을 처음부터 넣어주고 채비를 하게 되면은 면사매듭만 딱 묶어버리면 반유동이 돼요. 근데 이제 마커 낚시라 하죠. 마커 낚시. 우리가 전유동을 하더라도 내 수심이 얼마나 내려갔는지 볼 수 있게 면사매듭을 딱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8m 수심이 8m라고 선장님이 이야기해 줬을 때 낚시를 할 때 8m권에다가 마킹을 해놓으면 우리가 뽕돌을 달아가지고 전유동처럼 천천히 내리지 않습니까? 천천히 내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바닥에 내려갔다고 하면 다시 우리가 줄을 살 당기면 들어서 또 당기면은 마킹 줄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3m만 다시 올리고 싶다. 3m만 우리가 미끼를 다시 올려서 다시 연출을 하고 싶다. 그럴 땐 살짝 들어가지고 또 내리면 마킹 그게 보이잖아요. 면사매듭이. 뭐 그거 보고 또 내려가는 걸 보고 내려갔구나. 그럼 다시 또 살 올려서 낚시를 하고 뒷줄을 또 쭉 당겨가지고 다시 풀어주고 이게 전유동의 가장 기초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이제 선생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 방송이라든지 이런 프로분들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 보면은 이런 게 가장 그 전유동 낚시의 가장 기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감손돔 낚시의 가장 기본적이라고 이렇게 내용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리가 전유동이긴 하지만 마킹 줄로 인해서 쉽게 들었다 내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피스마스터 감도나 이제 이 피스마스터 감도나 이런 원투 모델은 우리가 낚시하는 도중에 면사매듭만 딱 묶어버리면은 반유동이 되어버려요. 반유동도 되지만 또 들었다 놨다 이렇게 우리가 또 이렇게 자유스럽게 마킹 해놓은 걸 보면서 연출을 할 수 있는 거죠. 미끼를 살았는 것처럼 다시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러니까 바닥에 더듬는 낚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또 예를 들면 산란철 때 우리가 천장님께서 몰밭이라든지 여밭에 많이 내려주십니다. 영등철에는 이제 만으로 돼 있는 곳에 많이 내려주시지만 산란철에는 이렇게 여가 많이 이루어져 있고 몰이 상당히 많은 곳에 많이 내려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이런 고부력지 있죠. 뭐 1호찌라든지 이런 찌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모래도 많이 엉키고 그리고 여밭에 내리기만 하면 막 미끌림이 계속 생깁니다. 왜냐하면 밑채비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밑에 많이 걸린 거죠, 미끌림이. 그래서
산란철에는 될 수 있으면은 저는 진짜 거짓말하고 제로찌도 한 번씩 씁니다. 산란철 때 수심이 뭐 한 4m, 뭐 5m 이런 거는 많이 내려주시더라고요. 선장님께서 몰밭, 그것도 막 몰밖에 없어요. 몰 아니면 여밖에 없는 그런 곳에 산란철 때 사실 그런 데가 잘 되거든요, 낚시가.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런 슬림한 찌 있죠. 이런 빗찌라든지 G5 이런 찌라든지 좀 약간 멀리 포인트가 몰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라면 이런 이제 피스마스터 1, 2 이런 빗찌 또는 G5를 선택을 해서 노리는 거죠. 그때는 노릴 때는 우리가 뽕돌을 또 목줄에 너무 많이 달아주거나 그렇게 하면 또 그 몰이라든지 여밭에 상당히 미끌림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는 이제 조수 고무 쪽에 달아줘요. 조수 고무 바로 밑에 뽕돌을 달아주고 이제 목줄 길이를 열려 가지고 수심이 뭐 한 4m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목줄을 4m 줍니다. 4m 줘가지고 목줄로 수심 확보해서 이렇게 여밭을 더듬는 낚시를 주로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손맛을 본 적이 꽤 있고, 뭐 몰밭 낚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밭 낚시도 몰 가장자리 있죠. 몰이 피어 있는 안쪽 말고 바깥쪽에 그 가장자리에 밑밥을 꾸준히 줘서 그쪽에 이제 저부력지로 해서 공략을 합니다. 그 몰밭에도 고부력지로 하면 계속 몰이 걸립니다. 근데 이제 이 가벼운 채비로 하면 좀 최대한 걸리는 게 좀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몰밭에 목줄 길이로 해서 살살 이렇게 더듬는 그런 낚시를 주로 하긴 하는데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고부력지보다는 좀 이렇게 편하게 낚시할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또 듭니다. 그럴 때는 이런 저부력지로 선택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즉 다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산란철이라든지 또 우리가 그 초동철 감성돔을 할 때 반유동도 확실히 잘 되지만 전유동과 반유동을 같이 겸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마킹 낚시를 하면 좀 더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더 재밌게 낚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우리가 본 시즌에 들어가면 처음에 내가 이런 찌들을 많이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뭐 이런 찌라든지 뭐 이런 찌라든지 본 시즌에 들어가면 거의 하층에서 무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이런 찌라든지 보면 그런 이제 우리가 하층에서 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반유동으로 주로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반유동 낚시를 상당히 편하게 좀 또 편하기도 편하고 해서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본 시즌에서는 이렇게 낚시를 하고 또 이제 산란 시즌, 초동철 감성돔 시즌에는 아까 전에 이런 슬림한 찌를 보여드렸죠. 그래서 전유동과 반유동을 겸용으로 할 수 있는 편하게 채비를 풀지 않아도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찌를 선택하는 것도 괜찮다. 적극 추천해요, 이런 찌들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 시즌에 낚시하는 이런 그 찌들은 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사출찌보다는 오동목찌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출찌, 우리 한국에서 만드는 사출찌들은 대부분 보면 속안이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찌가 많이 까붑니다. 첫째, 찌가 많이 까불고 부력을 상쇄했다 해도 그 플라스틱은 뜨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플라스틱, 우리가 뱅에돔 낚시 때도 내가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력을 아무리 잘 맞춘다고 해도 야들은 이게 좀 빨리 떠요. 똑같은 부력 상쇄를 해도 뜨는 게 오동목보다 더 빨리 이렇게 급하게 막 뜨려고 합니다. 그게 좀 플로팅 능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또 까불기도 많이 까불고요. 안에 텅텅 비어 있는 찌들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오동목찌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 찌는 인터넷에는 팔지 않아요. 인터넷에는 팔지 않고 오픈라인 일반 낚시점에 그냥 특화되어 있는 낚시점에만 납품을 한다더라고요. 이 찌를 만드시는 사장님께서 그 정한복 사장님이신데 찌를 한 20년, 30년 정도 됐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그 농장을 또 하시고 그 농장에서 오동목,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등급이 높은 S등급 오동목을 사용해서 이렇게 만드시는데, 제가 그 낚시점을 예전에 오픈을 하면서 정말 감성돔 찌만큼은 정말 좋은 걸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뭐 일본의 찌르기라든지 많은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국내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런 찌랑 비교도 안 됩니다. 이런 정한복 사장님께서 만드는 이 찌와는 비교도 안 돼요. 그 감성돔 찌만큼은 우리 그 정한복 사장님께서 제작하고 있는 이 찌가 난 가장 품질도 좋고 제품도 우수하고 지금까지 내가 판매를 해서 욕 한번 얻어 먹어본 적이 없는 그런 찌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품질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도장을 이 한 찌를 만들기 위해서 도장을 10번 정도 도장을 하고 다시 열 처리를 하고 하나 찌를 한 개 만드는데 도장을 그 10번이나 한다더라고요. 나 그 이야기 듣고 참 이 가격에 참 이런 찌가 나오다니. 나 그래도 그 정한복 사장님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존경하는 선생님이신데 내가 항상 말씀드려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셔가지고 이런 찌를 계속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인터넷에 판매를 하는 업체들은 물건을 납품을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정말 이렇게 고생해서 수작업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이거를 인터넷에 판매하게 되면은 이제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사장님은 너무 이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렇게 정말 힘들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 그 제품은 오프라인만 팔 수 있는 그런 집에만 이렇게 찌를 또 이렇게 납품하고, 또 낚시 점주가 또 조예가 깊은 분들에게 납품을 주로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인 찌를 직접 써보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낚시 업주에만 납품을 또 주로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사장님께서 이 진짜 돈을 보고 이 찌를 만드는 게 아니죠. 일단 경산에서 이렇게 경북 경산에서 이렇게 직접 농장을 하시는데 그 농장이 얼마나 큽니까? 그게 이제 본업인데 그 이제 이 찌는 정말 자기가 본인이 낚시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찌를 제작하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광고라기보다는 이런 찌가 있다, 대한민국에 일본을 능가하는 찌가 있다라는 걸 알려드린 거예요. 그냥 내가 이게 방송이라고 해서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그 일본에서도 따라오지 못하는 감성돔 찌만큼은 일본 제품이 이 찌를 절대 못 따라옵니다. 저는 100%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고, 제가 이 찌를 받기 위해서 직접 경산까지 3년 전에 찾아가서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정말 팔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그 사장님 또 직접 우리 매장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낚시점을 하고 있는지도 직접 보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물건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일단 이런 대한민국에 멋진 찌가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브랜드 이름을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이유가 이제 이 정한복 사장님께서 이 출시한 지가 엄청나게 오래된 찌예요. 한 몇십 년 됐어요, 이 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미 유명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사용하고 계세요. 그렇다 보니까는 혼자서 제작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에 많이 붙이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할 때도 블로그에도 이게 올리려고 하니까 정한복 사장님께서 안 올리는 게 더 좋겠다, 올리지 마라, 왜냐면 너무 연세도 많으시거든요. 너무 이게 많이 팔리면 너무 힘들다, 또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그냥 정말 이 찌가 좋아서 쓰시는 분들만 있어도 너무 고맙다. 어디든 윤호 씨도 홍보하면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가게에 오시는 분한테 그냥 소개만 하라면서 하더라고요. 이 찌 써보니까 괜찮더라라고. 이렇게 저는 정말 이게 직접 쓰니까, 제가 아까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죠. 제가 다 직접 쓰고 있어요. 제가 직접 구매해가지고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찌 하나만큼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입문하시는 분들 그렇게 이게 비싸지도 않아요. 이 찌는 그렇게 좋은 찌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기 때문에 입문하시는 분들도 적극 추천을 드리고 하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 찌를 소개한 이유는 처음에 구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긴 거는 어떻고 저렇게 생긴 거는 어떻고 어떤 걸 사야 되지 이걸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중 투자하지 마시라고 먼저 찌의 형태를 소개를 해드렸던 겁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이렇게 드렸고, 내일은 채비하는 모습, 일단 이제 그 감손돔 낚시, 초동철 감손돔 낚시, 그런 찌의 찌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제가 채비를 하면서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태풍 피해가 없으셔야 될 건데 좀 이제 지금 서울 쪽으로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잘 이렇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태풍이 또 하나 더 올라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도 잘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mines an overnight phenomena, rapping to the beat.